사연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똔똔이 님이 이제 동성애자십니다. 그런 부분을 좀 특성을 알고 이 상담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갖다 쭉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나와 가지고 미리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인 연애와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똔똔이 님이요. 제가 유료 상담도 하고 무료 상담도 꽤나 많이 해 드렸었는데 굉장히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 보면요.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제 리더십도 강하고 자기가 추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자세라든가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외도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제가 제외를 다 시켜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랑 제외하신 지는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연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만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큰 문제 없이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기엔 제 그릇이 너무 작긴 하지만 나름 잘 조절하며 지내오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사귀고 한동안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엔 예전엔 나 안 사랑했잖아 라든지 지나온 연애에 대한 원망 섞인 투정들을 밤새 내뱉고는 했었습니다. 그런 상대의 나쁜 행동과 말들에 대해 재차 무관심으로 일관하니 그런 투정이 소용없다는 걸 느꼈는지 언제부턴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변해가는 상대를 지켜보면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 나쁜 행동에 간식을 던져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의 행동을 적절히 제어하는 건 제 몫이라는 걸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사소한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서로의 생각과 관점 차이로 다투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고 사과와 인정을 강요하는 상대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잠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렇대요. 집에서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을까? 그랬더니 똔똔이 님이 달고나 커피? 그거 어떻게 만들어? 베이킹소다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 그건 다른 거고 커피 가루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아 근데 달고나를 위에 뿌린 게 달고나 커피 아니야? 아 그건 커피가 안 들어가고 우유만 넣고 만든 거잖아. 전에 커피 들어간 달고나 커피 봤는데? 그래서 똔똔이 님이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봐봐. 내가 본 것도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고나 커피는 내가 말하는 게 보편적인 거야. 잘 모르고 이야기한 거니까 우기지 말고 인정해. 이렇게 싸우셨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서로 굳이 달고나 커피가 A든 B든 별로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달고나 커피에 대해서 되게 분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얘기한 달고나 커피도 그런 달고나 커피가 있는 거겠죠. 지금 이게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똔똔이 님이 사귀시는 이 여자친구분이요 굉장히 어려요.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의존적이고요. 어리고 미성숙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똔똔이 님 같이 리더십이 강하고 강력한 힘을 구사하는 연인을 만난 거죠. 이 똔똔이 님의 여자친구는 불안한 감정이 정말 병적으로 심하신 분이에요. 큰 구루터기 같은 그런 아주 뚝심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이 똔똔이 님의 여자친구분이 이게 다른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자기의 이런 불안감을 잠재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구루터기 같은 강력한 프레임을 가진 남자친구를 여태까지 못 만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똔똔이 님 만나 가지고 같이 이제 정착해 가지고 살고 계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자기 고집 안 꺾고 계속 이기려고 하겠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왜 똔똔이 님은 이때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싸우셨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똔똔이 님도 약간 '예민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본 것도 달고나 커피가 맞고 상대가 말하는 것도 달고나 커피가 맞는데 도대체 왜 제가 우기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인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약간 미성숙하다 보니까 고집도 피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 맞는 거긴 해요. 이제 상대방보다도 어느 한쪽이 좀 그릇이 큰 쪽이 이걸 갖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쪽이 있어야겠죠. 생각에 대립을 할 게 아니라 너 것도 맞고 내 것도 맞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우기고 사과라고 하게 되면 뭐 사과해 주면 되죠. 뭐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안하다, 나도 그런 커피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갖다가 우리 뚠뚠이 님이 사건을 좀 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없는 걸 봤다고 우기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서로 누가 맞다고 잘잘못을 가리게 되면 이게 대화의 끝이 안 난다니까. 자꾸 서로가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갖다 자꾸 따지고 있으면요, 결판이 안 나요. 자꾸 이렇게 싸우기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어도 이게 뭘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부분인 건지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화 중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게 된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 생각했지만 제가 본 것들이 거짓이고 우기는 것이라 여겨지는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잠깐의 대화에서 있던 언쟁이었지만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행동들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대화를 단절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 또 다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상대에게 화가 나 잠시 동안 2차 언쟁이 또 있었고, 그날 저녁 여자친구는 처음으로 침대 밑바닥에서 따로 잠을 자길래 바닥 춥다고 올라오라고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후로 대화는 일절하지 않았고 다음날도 하루 종일 서로 아무런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재회 후에 이렇게 큰 다툼은 처음이었고요. 사소하게 작은 다툼이 있는 날엔 여자친구를 이겨서 뭐 할까 싶어서 먼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곤 했었습니다. 전날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했던 상황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할 생각이었지만 본인 감정대로 따로 잠자리를 마련한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할 만한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뚠뚠이님의 기준 중에 다툼이 있더라도 감정을 식힐 만한 각자의 시간은 갖되 잠자리는 따로 갖지 않는다라는 게 기준이래요. 이런 기준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게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데 나랑 꼭 같은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든가 싸워도 항상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된다든가, 사실은 왜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싸웠을 때는 좀 떨어져 있고 감정이 괜찮아지면 다시 붙으면 되죠. 기준이라는 건 상대방을 강요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이 불만투성이인 사람을 같은 한 침대에서 자게 하는 게 왜 나를 위한 행복이겠어요. 어떤 여자든 남자든 나랑 같이 있는 공간에 올 때는요, 항상 기분 좋은 반응을 가지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기분이 좋던 나쁘던 나한테 부정적인 버릇없는 행동을 하든 항상 왜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기준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기준이 아닐까요? 이 기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요, 절대 기분이 나쁘거나 나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봐야지 즐거운 데이트가 되는 거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럴 의무는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복도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강요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근 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관심을 일관했고 쓱 한번 쳐다보니까 가재미 눈을 하고선 제 행동에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버릇이 안 좋은데도 항상 나랑 같은 공간에 있기를 강요한다면요, 이 친구는 버릇이 나쁜 상태에서 우리를 대하게 될 거고요, 관계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걔가 나쁜 행동을 해도 나는 항상 같이 있어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나는 나쁜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여자애가 생각하기에는 이 친구랑은 나빠도 항상 같은 침대를 쓰니까 내가 나쁜 행동을 하든 걔를 침대에서 발로 걷어차든 어떤 행동을 하든 침대에 같이 있어도 되니까 상대방은 항상 버릇이 나쁜 상태가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이 기준은 없애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나 샤워를 한 후에 상대방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이름이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야, 이리 와봐. 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내 생각만 이해하라고 윽박지른 것 같아서 미안해. 여자친구가 배고파, 저녁 안 먹었어. 딴소리 하지 말고 들어. 내가 어른스럽지 못하게 자잘못 따지고
내 말이 맞다고 우겨서 미안해. 나는 애기야. 그래서 화내고 싸운 거야. 그런데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살짝 눈물을 보이더랍니다. 아, 그런데 화났다고 침대 밑에서 따로 자고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그냥 잠든 거야. 아,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행동 나는 너무 싫어. 응, 알았어. 이제 안 그럴게. 배고파, 밥 먹자. 이건 어린애 타이르듯이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 혼내듯이 이렇게 하면 안 고쳐질 거예요. 이런 때엔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다툼 후에 아무 말 없이 무관심한 제 행동 태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안하다 할 때 가끔씩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입니다. 자기는 화나면 손도 쳐내고 더 매섭게 굴면서 말이죠. 여자친구 탓할 거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전 여자친구와의 연애 방식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서로 주장을 펼치기 바빴던 전쟁 같은 연애를 해왔었다면 현재는 오히려 다툼이 어색할 정도로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는 안정된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전의 연애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감정에 따라 보내온 날들이 많았고, 부족하고 미성숙했던 연애를 해왔던 탓에 미세한 변화에도 크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여자친구와 다툼은 아니지만 묘한 기싸움이 있는 날이라든지 제 자신에게 불안정한 컨디션을 느끼는 날에는 몇 번이고 선생님의 관련 강의를 돌려보면서 깊이 생각하곤 합니다.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제어하는 이유도 있지만 최대한 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저를 혹사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반 연애에서는 느끼지 못한 부분들이 첫 번째 질문에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동성애라는 걸 밝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본문에는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자친구가 이전에 사귈 때와는 다르게 딥한 스킨십에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에 가벼운 스킨십엔 먼저 애정 표현을 하고 다가오지만 막상 조금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 불편해하며 밀어내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바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느낌이 오는데, 뚠뚠이님은 확실한 동성애자예요. 근데 뚠뚠이님의 여자친구는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분명한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근데 동성애자가 아니라 약간 바이섹슈얼이에요. 실제로 남성인 사람들도 만났던 여자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아까 전에 초기에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 여자분이 굉장히 불안감이 심한 여잔데 이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남자를 여태까지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뚠뚠이님을 만나서 초반에는 끌려서 이렇게 동성애를 시작하긴 했지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뚠뚠이님의 여자친구는 이성애자거든요. 뚠뚠이님을 만나면서 장점인 부분도 있지만 단점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장점은 뚠뚠이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장점이에요. 진짜 이게 엄청난 매력적인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리더십도 강하고 평소에 보이는 태도나 이런 것도 확고하고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장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여자분은요, 정서적인 관리를 원하는 게 제일 넘버원 목표이기 때문에 이 뚠뚠이님을 만나는 거긴 해.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이성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나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연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아무튼간 이 여자분은 이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냐?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뚠뚠이님이 강력하게 딥한 스킨십을 계속 안 할 때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프리즈 아웃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사실은 이 연인 관계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이에요.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근데 이 연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체적인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뚠뚠이님이 강력하게 원하면 해주기는 해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아마 여자친구도 느낄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는 아니라는 걸 느낄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는 감정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이 관계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은 확실히 이제 노선을 딱 타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 세상에서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세상에서는 바이섹슈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자라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완전한 동성애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동성애를 하고 있으시면서 서로 되게 의존만 하려고 해. 아니 서로 여자인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이성애자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뭔가 잘못된 어떤 자라온 환경적인 부분으로 진짜 염색체의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인 동성애자가 아니라 후천적인 동성애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자들은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은 후천적인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사실은 동성애자는 아니고 약간 의존을 하고 싶은데 남자들을 만나는 건 좀 불편해서 여자들을 만나는 약간 그런 바이섹슈얼들이 있어요. 선천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의존만 해요. 근데 이제 남자들에게 의존하기는 뭔가 경계심이 심한지 여자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데, 서로 어떤 여자들끼리 딱 만났다고 하더라도 연인 관계에서는 누가 한쪽에서 리드하는 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 둘이서 만나가지고 서로 의존하려고만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둘 다 여자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선장 역할을 하는 쪽이 있어야 되거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맨날 싸우고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것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동성애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학교 다닐 때 뭔가 잘못된 학습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동성애로 살짝 빠져가지고 그런 거지, 좀 얘기하면은 정상적인 이성애자가 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쁜 행동에 간식을 주는 행동이라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한 번씩 이런 나쁜 행동을 보이는데 관심을 쏟아선 안 된다라는 말씀에는 사연 글의 상황에 대입해 들으니까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제 상황에 대입해 보면 가끔 이게 나쁜 행동 태도인 건지 여자애가 그냥 감정적으로 불안해하고 던지는 표현이라 무던히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겨도 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되는 예가 궁금합니다. 가끔 상대가 결정장애를 보일 때에 결정을 도와주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 가끔은 무던히 넘어가려고 하지만 좀 아니다 싶은 애매한 행동 태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라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뚠뚠이님이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기준에 대한 영상을 꼭 보십시오. 프레임 강의에다가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이번에 클립 영상으로. 그거 꼭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준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때 행복해야 되는지, 행복한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태도에 집중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정장애를 보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이럴 때 나에게 있어서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돼요. 기준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행복한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위에 지금 사연에서 내용을 갖다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여자친구가 달고나 커피가 우유를 넣어서 만들든 우유를 넣지 않아서 만들든 간에 나에게 불행해지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걔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걔 문제지 나에게 피해가 없잖아요. 걔가 주장하고 싶은 바대로 주장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행복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한 행동, 잘한 행동을 나누고서는 자꾸 버릇을 고치려고 해요. 버릇을 왜 고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 나에게 피해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거나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버릇을 고친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싸우고 나면 침대 밑에 내려가서 잔다는 게 이게 왜 잘못된 행동이야? 난 도대체 이게 왜 잘못된 행동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 뚠뚠이 님이 하시는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싸웠는데 침대 안에서만 자야 돼?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기준인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와의 언쟁이 있을 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언쟁을 하게 되면 약간은 흥분된 상태가 되는데 별거 아닌 일에 감정적인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마무리해야 될까요? 마무리할 게 뭐 있어요? 감정적일 땐 감정적일 때도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본인이 마음이 괜찮아져야 되는 거지, 어차피 상대방 여자친구는 뚠뚠이님 눈치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흥분이 가라앉히는 게 넘버원이고요. 본인이 흥분이 가라앉히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면 돼요.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명상을 하신다든가 뭐 그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정말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면요, 자연스럽게 그 여자친구분이 눈치를 보고 '아 얘가 괜찮아졌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지. 본인만 괜찮아지면 돼요.